육아를 하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야, 세무사 결국 회계사의 하위 호환 아니냐. 내년에 제일 재밌는 건 그거죠. 이제 신혼부부들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돼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몇 억씩 되겠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접대비라고 하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단어가 이상해. 기업 업무 추진비인가 이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또 세무사라고 하는 직업상 특징이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같아요. 나한테 잘 맞겠는데? 라고 해서 세무사를 먼저 준비를 했죠. 이렇게 개 노가다를 한 삶인 줄 몰랐어요. 어떻게 만족감이 좀 있으신가요? 아, 딴 직업 할 거 이런 후회가 되시나요? 저는 사실 되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요? 뭐 이게 제 천직은 아니에요. 저는 사실 머리 써서 하는 게 저한테 어울리진 않아요. 술 먹고 친해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너는 보험 영업을 했으면 돈을 훨씬 많이 벌었어. 잘할 것 같아요. 엄청 잘할 것 같아. 차를 팔았으면 돈을 훨씬 많이 벌었어. 잘할 것 같아. 너는 왜 굳이 쓸데없이 세무사를 하고 있니?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세무사업을 하면서 직접적인 영업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성향이랑 좀 안 맞게 세무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또 이 업이 나한테 너무 잘 맞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업의 재미가 뭐냐면 전문직이라고 하는 건 정보에 비대칭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보가 없어 잘 몰라.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한 입장이 되고 저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부탁된 업무를 처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전문성을 계속 키운다라고 하면 이 약간 만족감? 예를 들어서 뭐 프랜차이즈업을 하는데 문제가 막 심각하게 터져서 월세를 지원해준 거야, 코로나 때. 때문에 가맹점들 중에서 월세 지원을 해준 게 이제 특정 업체들만 해주고 근데 일부는 안 해주면 이거는 세법상 문제가 심각해져요. 세금이 거의 억대가 추가가 된 상황이었어요. 아니, 지원 때문에. 착한 일 했는데? 이게 조사할 때 어떻게 되냐면 공무원이 이래요. 좋은 일 하셨던데요. 이거 월세 지원 해주셨더라고요. 하면 대표님이 신나가지고 제가 그거 했습니다. 신나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무공무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수행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야. 그럼 이제 저는 거기서 얘기를 듣다가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게 맞긴 하지만 제가 세법적 검토해서 다시 설명 올릴게요. 라고 제가 이제 중간에 말을 끊게 돼요. 왜 끊냐면 대표님 1억 나온다고 했잖아요. 법에 그게 맞아. 하지만 이 대표님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거예요. 월세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해주고 뭐 광고도 하고 해. 나 좋은 회사다 이렇게.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물건이 적체가 되잖아요. 음식점이니까 물건 썩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싸게 공급하면 광고 효과는 없잖아요. 그래서 월세 지원 명목으로 해서 얘를 이제 물건으로 주는 것이 너무 좋은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법에서 애누리라고 봐요. 10kg가 100만 원인데 12kg를 100만 원에 준 거예요. 왜? 원래 12kg는 120만 원인데 20만 원 깎아줬으니까 제가 거짓말치고 사기친 게 아니고 내용을 하나씩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맞아. 그래서 제가 소명했죠. 조사님이 생각하신 게 맞다. 제가 어떻게 하시는지 안다. 근데 제가 보는 최신 얘기와 이걸 봤을 때 이러이러한 지금 방향이고 해석된 방향이고 보면 요 해석의 논리적 모순이 저는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 제가 A4 정리해서 줬죠. 읽더니 이건 세무사님 말씀이 맞네요. 오케이, 이거 인정합니다. 그럼 세금 1억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직업이 안 만족스럽겠어요, 여러분? 수수료를 떠나서 이 쾌감은 진짜 말로 표현 못해요. 대표님은 저한테 수수료를 주는 입장이지만 저한테 세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야, 너무 좋아. 진짜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다음에 우리 손진호 세무사님을 한번 찾아주세요. 그럼 한 푼도 안 내신 거예요? 뭐 일부 내긴 했는데 딱 만족스러운 정도? 거의 어쨌든 1억을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원래. 사람들 오해하는 게 세무사도 그렇고 솔직히 조사 누가 맡는다고 금액 바뀌어요? 바뀌어 이 자식아, 바뀌어. 100% 바뀌어요. 왜냐면 세법 법은 똑같아. 근데 경제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해석을 잘하는 세무사가 많지 않아요. 근데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자기가 조사 잘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부에 있으면서 이걸 많이 트레이닝을 해봤어요. 내부도 잘 알고. 근데 수수료가 엄청 비싸죠. 그럴 것 같아요. 깜짝 놀라죠. 뭐 보통 수수료 억대씩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처음부터 이제 그 수수료를 얼마 주겠다라고 계약을 해요. 추진 금액이 원래는 2억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한 1,0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1억을 준 게 솔직히 좀 아까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우선 이해는 조금 뒤에 후술하고요.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4인 간의 계약이잖아요. 만약에 1억에 계약을 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 했는데 세금이 한 200 나와. 근데 계약을 1억에 했잖아요. 1억짜리 계약 1억 줘야 돼요. 억울한데 줘야 돼. 이게 법원 가서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의사와 서로의 의사에 의해서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봐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무서운 분위기에서 사람 많은 데서 1억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심각해요. 이거 대표님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계약하시죠.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거 계약서 보면서 수수료 1억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요? 무섭죠. 못해. 그죠. 그냥 내하고 계약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1억이야 그럼 수수료가. 이건 줘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많이 알아봐야 되고요. 제발 여러분 전문직이 되게 공정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세무사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제 개인적으로 정말 지금 개인적으로 뭐 욕해도 어쩔 수 없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1억 원에 계약한 사람은 사기라고 봐요. 아, 그래요? 내 입장은 사기지. 자본주의에서는 자유 경쟁을 하기 때문에 1억에 내가 제시를 했고 누군가 박수를 치면 1억의 계약이 성립이 되고 이거는 자본주의에서 가격인 거예요, 사실. 이거를 시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잘못된 게 아닐 수 있어.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에 대한 가치를 내가 알고 있어. 이 업무에 대한 어떤 해결에 대한 가치는 1억이 절대 안 돼. 세무공무원이 다 털어봤자 그래도 500밖에 안 나와. 그럼 이 내 업무에 대한 가치는 최대 많은 게 500이잖아요. 아무리 최대 많이 잡아왔자. 그렇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래서 이거는 자본주의적인 계산이 아니고 내 가치관에 의한 계산이 이건 사기인 것이. 이건 세무사들마다 계약이 다 다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무조사 터졌을 때 일반 이제 세무서에서 나온 거냐, 지방청 이런 데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기본 보수를 좀 다르게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최소한의 노동력은 들어가야 되니까.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많이 하는 거는 세무서에서 추징하려고 하는 세금의 기준값이 대충 나와요. 포인트들이 있고 그 포인트를 통해서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산정이 가능해요. 저는 이걸 되게 합리적으로 기준값을 잡고 여기서 절세되는 거에 몇 %를 받아요. 그게 합리적이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세무사의 급여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사실 다 궁금해하실 거예요. 뭐 뻔한 대답인데 천차만별이죠. 뭐 가령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음식점 사장님한테 가서 이거 음식점 창업하면 얼마 돈 벌어요 하면 혼자 이 생각 들 거예요. 미친놈이네. 망하던가 떼돈 벌던가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지. 마지노선이나 망해봤자 얼마 망한다고 선은 있을 거잖아요. 전문직의 진짜 큰 장점은요. 망해도 날리는 게 별로 없어요. 사업해보셔서 알 거예요. 엄청 커요. 제가 땅 사들이고 하면서 제 대출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업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급여 받고 살았어. 근데 이제 와이프가 개업하라고 통장에 돈을 꽂아줘서 개업을 한 거거든요. 이거 뭐 몇 달 만에 몇 배로 줬죠? 야, 그러면은 그 말씀하셨던 그 최저점과 주위에서 이제 보셨던 분 중에 최고점, 네. 그건 어느 정도 일단 수준인지. 최저점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니까 사실 별거 아니죠. 근데 최고점이 좀 재밌잖아요. 근데 자리 잡은 세무사들이 보는 거 제가 봤을 때는 한 1억 5천에서 2억 5천 사이지 않나 통상. 이게 이제 이번 기본적인 이제 좀 한 해, 운영 한 해 이 정도 값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용역 중심으로 한다. 한 3억 5천, 4억 정도 이 정도 벌 거고 내가 보험을 판다. 보험을 되게 잘 판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무제한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보험도 요즘에 많이 엮어서도 이제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이제 보험을 하자고 와요. 왜냐면 보험 영업 잘할 것 같으니까. 진짜 저는 수도 없이 많이 왔어요.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유, 세무사님, 저도 세무사잖아요. 세무사 앞에서 얼마 버세요? 뭐 통상 벌어봤자 뭐 2, 3억이니까 뭐 얼마 벌어요? 라고 하면 그거 갖고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우리 보험 팔면 1년에 10억 그냥 버는데. 진짜 그렇게 저한테 꼬시고 와요. 그럼 저는 그러죠. 꼭 이걸 물어봐요. 그거 하면 납세자한테 도움이 돼요? 그 대답을 잘 못해요. 맨날 뻔하게 하는 게 뭐 상속에서 뭐 하면 뭐 되고 그거 이득 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상속 관련돼서 보험 안 하고 딴 거 저축해도 돼. 주식 투자해도 돼. 똑같은 거예요. 사실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로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실제적인 이점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인 이점은 세무사님이 한 10억 벌 수 있어요. 그럼 저 안 하겠습니다. 술 영업하는 것도 싫고 또 내가 하는 게 뭔가 가치가 있어야지 좀 마음이 뿌듯하고 재밌잖아요. 근데 보험 영업을 하면 재미는 없을 것 같아. 가입시켜놓고 내가 나를 세뇌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야, 진호야, 넌 너무 잘했어. 너는 쟤한테 컨설팅을 해줬기 때문에 컨설팅 피로 수수료 안 받고 보험으로 가입시킨 거야.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은 컨설팅에 대한 가치가 500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나는 보험 가입을 시키고 보험 가입 피로 한 4,500원을 받아. 이게 맞나? 아무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하긴 했는데요. 그렇죠. 뭐 생각은 다 다르신 거고. 네. 근데 진짜 세무사라는 그 직업을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야, 직업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사실 보기 쉽지 않은데. 근데 주변에 보면 세무사들 다 만족합니다. 아, 그래요?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뭐 아이 낳고 아이 키우면서 그냥 많이 집중 안 하고 편안하게 하고 싶으면 개업해서 거래처 좀 많지 않게 하면 그래도 뭐 대기업에서 뭐 입사한 거 이상으로는 돈 많이 가져가시고 또 어느 정도 집중해도 그냥 대기업 다니시는 친구만큼 가져가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또 세무사들 중에서도 아니 세무사는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업계 어렵다던데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서 어려운 것도 맞아요. 내가 얘기한 대로 못했어. 사람마다 성향이 당연히 못할 수 있지. 그럼 그 사람은 인생이 망한 거예요? 안 망했어. 왜 안 망한지 알아요? 취업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취업을 한다니까. 저희 와이프가 세무사 일을 하다가 아 이거 그지 같아서 못 해먹겠어. 세무사 아예 안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좀 큰 기업에 들어갔거든요. 연봉도 괜찮고 여의도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오빠 내가 세무사가 없었으면 여기 올 수 있었을까? 못 왔어. 저도 그래요. 너 세무사 없었으면 못 왔어. 아, 그러면 부부가 두 분이 다 세무사이신 거예요? 맞아요. 야, 그래서 또 좋은 점이 있나요? 만약에 부부싸움 하실 때 네. 세무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막.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되게 좋은 게 현재는 근로자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급 잘 들어오고 저는 이제 시즌별로 돈 들어온 게 다르죠. 그래서 고정적인 생활비를 잘 쓸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고요. 말씀하신 다툼에 대한 게 되게 그런 데 많아. 싸운 데도 많긴 해요. 근데 모든 걸 오픈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전 돈 욕심이 진짜로 없어요.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있긴 해. 어떤 욕심이냐면 이게 나한테 성취감을 줘요. 큰일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 청구해서 만약에 수수료 1억을 받았어. 1억만큼의 가치를 상대방이 느껴서 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크지. 그래서 와이프랑도 얘기했는데 솔직히 막 경차 끌고 다니고 원룸에 살고 하는 거 내 인생에서 아무 의미 없어요. 난 그것도 좋았어. 근데 지금 좀 괜찮은 집, 적당히 괜찮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되게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만약에 더 하고 싶어. 그런 마음 별로 안 생겨. 전 롤렉스 사고 뭐 명품 가방 메고 포르쉐나 좋은 차 타고 사는 사람 다 좋아하고 인정해요. 자본주의자에서 그게 멋이잖아. 근데 이제 그거지. 뭔가 타인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는 내 자존감에 대한 게 타인의 시선을 위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전 그거는 너무 혐오해요. 그래서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롤렉스 찬다? 그럴 수 있다. 타인의 인정하는데 내 자신한테 인정을 못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공한 맛을 느끼고 나 스스로 롤렉스 사고 싶어. 근데 그게 없어 진짜.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뭐 많이 버는 것도 그냥 와이프 다 주거든. 다 줘요 그냥. 사업 운영하면 쓰고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별로 없고. 진짜 일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일을 너무 좋아하죠. 이제 육아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서 그쪽에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 사업이나 이런 거 좀 손을 논지 좀 됐죠. 네. 야, 마지막으로 최근에 뭐 책을 쓰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책을 쓰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아이한테 주고 싶은 책을 쓰고 있어요. 저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제 직업은 세무사면서 작가를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은 세상을 좀 안다고 생각하세요? 알 수가 없죠. 뭐 해외 각지를 가본 적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기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하는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했죠. 내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이 전부다. 편협한대로 살아가고 넓게 보면 조금 넓게 보고 여기만 보면 여기만 보고.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종교적 다툼, 뭐 남녀 간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전 저희 아이가 크면서 사춘기가 될 거잖아요. 사춘기라고 하면 생물학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어요. 중구난방으로 머리에 있는 시냅스가 쫙쫙 뇌가 발달하고 하는데 이거를 내 주관이 생기면서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게 사춘기거든요. 그래서 막 질풍노도에 시키고 예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 시기에 아빠가 보는 세상을 알려주고 싶어요. 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 거고 어떤 측면이 있고 종교적 입장에서 왜 종교인들은 종교를 믿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분들이 생각하는 종교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렇다면 아빠가 보는 종교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이런 류의 것들은 그냥 편안하게 다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아이가 됐던 다른 사춘기의 사람들이든 성인이 됐던지 간에 내가 그냥 경험으로만 바라봤던 세상을 뭔가 누군가가 정립을 한 것이 그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을 보면서 나도 사고를 넓힐 수 있는 거죠. 그런 책을 좀 쓰려고 한 10년 기획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저는 뭐 세무 관련 책인지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군요. 네. 저도 지금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요즘에 빨리 오더라고요. 사춘기가 지금 이제 3학년인데 근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지금 몇 개월 되셨다고 하셨죠? 17개월. 야 벌써 준비를 하신다는 것도 엄청 대단하시네요. 오바를 하는 스타일이라. 오늘은 그 손진호 세무사님과 대화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 마지막에 하실 말 있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그나마 나 잘 모르겠다. 왜? 옛날에 촬영할 때도 그렇고 대략적으로는 그래도 좀 던져주는 게 있거든. 근데 뭐 갑자기 뭐 너 세무적인 거 상담한다고 와가지고 뭐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 말을 잘하는지도 모르겠어. 말을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많이 했어, 괜찮아. 네가 편집을 잘해줘. 많이 하면 돼. 그리고 막 괜히 막 이슈 생길 것 같아 그래서. 난 좋아. 뭐 손모 세무사, 뭐 회계사, 뭐 개소리하고 이런 거 막 하면 진짜 안 돼. 난 괜찮아. 난 어그로. 나는 안 괜찮아. 나는 괜찮아.